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라디오 헤드님이 매일매일 이른 아침 출근할 때 제가 참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더마카 JB도 참 열심히 사시네요. 아, 그럼요. 아침형 인간으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하루가 깁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동숙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싱크대 앞에서 맛있는 고등어 구이 하면서 종배 오라버니 얼굴 보면서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제 얼굴이 고등어 닮았다는 얘기는 아니겠고. 아, 굽고 있다. 고등어 맛있죠. 아, 네. 그러게요. 배고파지네요. 그죠? 네. 그리고 토토로님이랑 아기공룡 둘리님 등 많은 분들이 지금 비 오는 아침이라고 안전운전 하시라는 인사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오늘 상당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돼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JB가 이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가 구조적 소수와 원내 다수라는 두 봉우리 사이로 난 사이길에서 정치를 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복습하고 싶다면 어제 JB타임즈를 듣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나올지 많은 분들이 시선을 주목했었는데 메시지는 영수회담 공식 요청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견제였습니다. 네. 이 첫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거는 뭐 아주 의례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고 퇴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맞서 싸워야죠.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민생 같은 경우는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원내 다수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된다는 점도 좀 함께 고려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끌고 가야 한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이죠. 이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영수회담에 대한 답이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근데 뭐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던데요. 여야 정치 지도자가 함께 만난다면. 근데 지금 여당 정치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누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뜻 아닙니까? 당분간은.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 상황이 정리가 될 때까지. 그렇죠. 아,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영수회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단어를 조금 싫어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사실 과거적인 표현이라고 좀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했건 안 했건 사실은 그 지적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무슨 뭐 지금 뭐 그 정당 대표가 제왕이 아닌데 무슨 영수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있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떤 꽉 막힌 전국을 풀고 의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는 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아니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당 지도자까지 같이 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만 예우하고 키워주는 건 별로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상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난들고 사진 찍으실 텐데 어떤 얼굴로 찍으실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상황이 혼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중지 이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당 의원들의 중지가 뭘로 나온 겁니까? 의총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의총 결과 존중을 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전달이 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전제하고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번에 다른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당대회로 가고 또 이준석 대표도 잘 설득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데요. 네. 자, 서병수 의장만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뭐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등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물프레님이 노 잡는 사람 없는 폭풍 속의 배라고 국민의힘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정리하면 여전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당연히 혼란인데 이게 그 마구잡이식 혼란으로 봐야 되느냐는 좀 그 다르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권의 키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은 의총 결의대로 가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당의 중진들이 여기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나선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물속 저기서 불속 마구잡이식 혼란이 아니라 일정하게 구도를 형성하고 대립축이 짜이고 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더 리얼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기를 든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과하게 말하면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궁금하네요. 뭡니까? 자 하나의 전제에서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하나의 전제라 함은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면적 반기를 드는 건 아직은 아닐 것이다. 그럴 때는 아니다. 이걸 전제해 놓고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대통령은 중지 존중을 강조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낼까? 이거잖아요. 첫 번째 그림은 속도감에 대한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다급한데 당의 중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차이. 여기서 빚어진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추석 전에 상황을 매듭지어서 명절 여론시장에 올라타서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싶은데 당 중진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더 그 혼란상이 연출이 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소권력 투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권력 투쟁이라면 뭐냐? 당내 지분이 가장 큰 권성동 원내대표를 퇴장시키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을 당 중진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충성은 그 다음이다. 이런 접근법이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그림은 서로 배적하는 별개의 그림이 아니라 병행과 양립도 가능한 두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본질적인 점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힘이 당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지금 여과되고 있고 뭔가가 틀어지고 있다. 현상적으로. 이것만 일단 좀 추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의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이랬을까요?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런 사달이 났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네. 문제로까지 갈 수는 있겠죠. 네, 캉스님은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큐빅동지님은 국민의힘 요즘 상황 보면 사자성어만 생각이 납니다. 양두구육으로 시작해서 사면초가 갔다가 낙장불입 갔다가 지금은 풍전등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의총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가서 최대한 빨리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거 갖고는 아니되옵니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된 부분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누가 되고 부담이 되니까 요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그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을 향한 충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요게 같이 스며들어 있다. 음흠.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그래서 다들 자기 정치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통평 바로 그거죠. 네, 남겨주셨고요. 8293님도 노 잡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아마 오늘 의총이 있죠? 국민의힘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총 결과를 좀 보면 대충 가닥이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의총을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에 대해서 의총 결과를 따라야 한다. 거부하면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국위 의장은 권위입니까? 사고입니까? 그러니까요. 요것도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의총을 보면 알겠죠? 네.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찌 보면 조금 전 이야기하고 연관된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3명의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경질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정무 1비서관,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떠났다고 하고요. 시민사회수석실의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임원조 비서관의 경우는 지난달 발생한 문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유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출 당사자인 행정요원은 이미 해임이 됐고 나아가서 임원조 비서관도 이번에 이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면직 처리된다. 이런 건데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정무비서관 2명은 그러면 왜 사퇴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실상 경질이라고 하니까요. 썰은 지금 몇 가지로 나오고 있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라는 썰이 있고 윤핵관 라인 천회기 차원이라는 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썰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중요한 건 그 어느 때보다 정무수석실의 정무비서관의 역할이 절실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저렇게 지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정무비서관 2명을 한꺼번에 교체한다?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건데요. 자, 불만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당에 정확히 관철되지 않는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 내지 돌아가는 당의 모습이 마뜩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이 담긴 인사조치라는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진단도 성립이 될 수 있죠. 믿는 구석.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당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어느 곳보다 그 정무수석실에 지금 역할이 필요한데 손발이 되는 비서관 2명을 한꺼번에 자른다? 그러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가?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또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뭘까? 아무리 제가 둘러봐도 저희 짧은 시야로는 윤핵관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충돌합니까? 윤핵관 라인 천액이라고 하는 썰하고 지금 이 진단은 충돌을 해버리거든요. 안 맞죠? 안 맞죠? 네.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요게 체크 포인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후임이 누군지를 보면 되겠군요. 글쎄요. 한번 봅시다. 네, 그런데 근데, 정무비서관 2명을 쳐내는데 정무수석은 유지한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좀 그림이 좀 어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은하 님이 수석들을 바꿔야 하는데 비서관들을 바꾼다고 달라집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정무수석 교체설은 계속 있었지만
교체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차적 교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비서관을 먼저 쳐낸 다음에 수석을 이제 쳐내는 걸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수석을 먼저 임명하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비서관이 이제 그 다음에 세팅이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8672님이 비서관 경질이요. 손발은 머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그럼 머리는? 이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빠른 교체를 원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대통령실 이번에는 관계자입니다. 고위가 없어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다른 언론에서 핵심 비서관 2명에게 사표를 받는 것은 정무수석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건 상식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이들의 말이 또 어떻게 아무튼 맞을지.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무척 깝깝해하고 있다. 그거는 근데-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언론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추석 전까지 2자릿수 정도의 고위급 참모를 물갈이한다. 근데 인사라인 개편 소식은 없다. 이건 왜 그럴까? 아, 인사라인 다 검찰 출신들 아닌가요? 네. 그것 때문입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이 그것 때문인가라고 궁금해하고 있죠. 네.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교체가. 이걸 봐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여기도 시선 집중하고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벌어졌던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에 이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물가 잡으라고 하니까 월급쟁이만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성 질문을 던졌어요. 한덕수 총리한테.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두 갈래로 대답을 했는데 첫째,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정부는 3개월이다.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그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 두 말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발언 기억하십니까?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 민생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쟁이 임금 인상도 자제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도 자제하겠다가 오로지 국민 민생 기조와 맞는 것이냐.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국제 상황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 맞아요. 그 말 했죠. 그 말 했었죠. 네. 근데 한덕수 총리는 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이고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 정권 핑계대는 겁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 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이 대답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동심초님은 또 전 정부 탓인가요? 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역풍이다님, 안 오르는 게 월급과 아이들 성적이라고 하는데 점점점 해주셨고, 윤종훈님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봉급을 잡으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건 상식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요. 앨리스님, 총리님 월급부터 좀 삭감해서 모범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장차관 거 뭐 월급 10% 뭐 자진 삭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좀 무슨 도덕적으로 뭐 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풀릴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왜 그 문제만 생기면 국민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부터 합니까?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하. 무슨 정책적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민생 아닙니까? 오로지 민생. 그렇죠. 요점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